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특히 중년 이후 부부들에게서 자주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내가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특히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배우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성의학을 전공한 정민희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부부들의 고민을 상담해왔고 특히 중년 이후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66세 윤재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그냥 안 해도 되라고 말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후 3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라고 말하며 웃어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년 부부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관계는 20대 신혼 때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친밀감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재호 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겪는 전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셨지만 오히려 미묘한 거리감만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라는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윤재호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방식을 자세히 들어보니 4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계셨더라고요. 빠르게, 강하게, 그리고 무조건 한 곳만 집중해서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반응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아내분은 그때마다 몸을 살짝 돌리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좋을 때와 불편할 때의 반응이 명확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세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민감도를 가지게 됩니다. 폐경 이후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마치 20대 때 쓰던 교과서로 60대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윤재호 선생님도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이셨으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죠. 선생님, 시를 읽을 때도 운율이 있잖아요.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리듬과 여백이 있어야 진짜 감동이 전해지죠?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윤재호 선생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것이 바로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 혀의 방향이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혀끝으로 직접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혀의 옆면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접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압력 조절입니다. 강하게 해야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가 훨씬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듬이에요. 빠르기보다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건 마치 시 낭송과 같아요. 쉼표와 마침표가 있어야 진짜 감동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클리토리스 자체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주변의 접합지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음액 후부각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곳에는 8,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비밀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린 후 윤재호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다음 상담 때 오셔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어설프게 따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색했어요. 아내가 괜찮아 그냥 자자하며 등을 돌리더라고요. 사실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4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희망을 느끼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 희망이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것이 멈춤의 힘,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선생님, 시를 낭송할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백이 있을 때, 침묵이 흐를 때예요. 그때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윤재호 선생님께 알려드린 구체적인 방법은 이거였어요. 321 리듬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입술로 3초간 부드럽게 키스하고 2초 멈추고 혀 옆면으로 1초 가볍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멈추고 기다리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멈춤입니다. 그 순간의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숨소리, 몸의 떨림, 손의 움직임. 이 모든 게 신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분의 호흡이 깊어질 때까지, 몸이 이완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진짜 친밀감의 시작입니다. 2주 후 윤재호 선생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됐어요. 정말 됐어요. 그날 밤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실행해 보셨다고 해요. 서두르지 않고 아내분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입술부터 시작해서 혀, 옆면으로, 그리고 따뜻한 숨결까지 섞어가며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분이 처음으로 선생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속삭이셨다고 해요. 여보, 이건 처음 같아. 바로 그 순간이 40년 부부관계에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윤재호 선생님 부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3개월 후 마지막 상담 때 오신 선생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함께 차 마시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마치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같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바뀐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예전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대화도 많아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윤재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과 배려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진정한 친밀감은 서두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충분히 기다려주는 여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부부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몰랐던 진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과 멈춤이 있는 리듬이 훨씬 중요해요. 321 리듬법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극보다 기다림입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관찰하는 것이 진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접촉보다 주변부 자극입니다. 클리토리스 자체보다는 그 주변의 접합지대,
특히 음액 후부각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혀끝보다 혀 옆면입니다.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보다는 혀의 옆면을 이용한 부드러운 터치가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력보다 배려입니다. 강한 압력보다는 깃털 같은 가벼운 터치와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의 신호를 읽는 능력이에요. 숨소리, 몸의 떨림, 손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기쁘고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윤재호 선생님도 처음엔 실패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4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기술만 따라 하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반응이 예전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을 늘리세요. 몸으로만 대화하지 마시고 말로도 충분히 소통하세요. 어떤 게 좋아? 이런 건 어때? 이런 대화들이 관계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주말 저녁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아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무엇보다 강요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안아만 있자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오히려 이런 배려가 나중에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몇 번 정도 해야 변화가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윤재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세 번째 시도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예요. 나이가 많아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중년 이후가 더 깊고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성급하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박영수 어르신과 69세 김순자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결혼 45년 차였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스킨십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나이에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정말 진솔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셨어요. 박영수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6개월 후 이분들이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도 자주 잡고 대화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이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분위기 조성 10에서 15분.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2단계 가벼운 스킨십 5에서 10분. 손 마사지나 어깨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친밀한 접촉으로 이어가세요. 3단계 321 리듬법 적용 개인차 있음. 입술로 3초, 2초 멈춤, 혀 옆면으로 1초, 그리고 다시 멈춤과 관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 위생. 이 부분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건강 상태.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의사소통. 아프면 바로 말해줘. 불편하면 언제든 멈추자. 이런 약속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기대치 관리. 첫 번째 시도에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 꾸준함.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접근하세요. 일주일에 1에서 2번 정도의 꾸준한 시도가 일시적인 집중 시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별 맞춤 접근법.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선호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부드러운 터치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약간 더 확실한 접촉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호흡의 변화, 몸의 이완 정도, 손의 움직임 등을 유심히 봐주세요. 계절별 고려사항.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시간대별 팁.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오전 시간을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두 분 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 조성. 은은한 조명, 편안한 온도,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핸드폰은 멀리 두시고 진짜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한 기법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터치의 강도 조절법.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비가 꽃잎에 앉는 정도의 가벼움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점차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항상 약한 것에서 점점 강하게 가는 방향으로 하세요. 호흡 활용법.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따뜻한 숨결을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공기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부드러운 숨결이 훨씬 좋아요. 패턴의 변화. 321 리듬법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231로, 때로는 412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상대방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장 흔한 실수들. 첫 번째, 너무 서두르는 것. 빨리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 주변부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한 점만 자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성적인 만족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부부들을 보면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윤재호 선생님 부부의 경우를 다시 보면요. 선생님, 이상한 게 이런 시간을 갖고 나서는 일상 대화도 많아졌어요. 아내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저도 제 생각을 더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친밀감은 몸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이거든요. 경청하는 능력의 향상. 상대방의 몸의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로 하는 대화에서도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게 돼요. 배려하는 마음의 확장. 상대방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됩니다. 소통의 질 향상. 몸으로 나누는 대화가 깊어지면 말로 하는 대화의 질도 함께 높아져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의 회복.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해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다시 연인이 된 기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66세의 윤재호 선생님이 그랬고 72세의 박영수 어르신이 그랬듯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부끄러워서 이런 핑계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손 마사지부터 따뜻한 대화부터 진심 어린 관심부터 그리고 용기가 생기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속도보다 리듬, 자극보다 기다림, 기술보다 배려, 완벽함보다 진심.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